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벌써 9월이네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동기부여 전문가인 게리 비숍의 2019년작 시작의 기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는 침대에 누워 걱정만 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을 위한 7가지 무기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잘 살아보려고 죽어라 뛰는데 결국에 돌아보면 늘 제자리인가요?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해 그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지, 내성적인 사람이나 외향적인 사람이나 창의적인 사람이나 실용적인 사람이나 어마어마한 시간을 바로 당신 자신과 대화하는 데 씁니다. 운동하다가, 일하다가, 먹다가, 울다가, 싸우다가, 기도하다가, 명상하다가, 섹스를 하다가, 심지어 잘 때까지도 실은 지금도 당신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죠. 현대 심리학자의 아버지 앨버트 앨리스는 우리가 경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각과 감정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난 정말 멍청해. 항상 내가 다 망쳐놓지. 내 인생은 끝이야.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었나요? 돌이켜보면 분명히 과잉 반응 직전에는 언제나 분노에 찬 자기 대화가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인간이 늘 이성적인 말과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게다가 뒷일은 신경 쓰지도 않죠. 인생이 좀 더 쉬워지려면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말하는 방식은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고 내면화되어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이나 남과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인식이 즉각적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뀐 인식은 내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인식을 무시해봤자 당신 손해일 뿐입니다. 지금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인 이유는 처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나누는 대화가 의욕을 꺾어놓기 때문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밖에서 답을 구하지 말고 안에서 답을 구하십시오. 당신 인생의 기사는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책의 내용들을 마치 컨텐츠를 평가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접근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해보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침대에서 박차고 나오게 만들 저자의 시작의 기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의지가 있어. 당신의 삶은 당신이 참고 싶은 만큼입니다. 다니는 직장이 싫은가요? 사귀는 사람과 잘 안 맞나요?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십시오. 그 사람과 헤어지십시오. 식단을 바꾸든가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계약의 무산처럼 내게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 보이는 일조차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는 스스로에게 광범위한 결정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의지가 없다면, 다시 말해 지금의 상황을 기꺼이 참고 견디겠다면 좋든 싫든 그게 바로 당신이 선택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황해서 화를 내려고 하기 전에 내 말을 좀 더 들어보세요. 지금의 상황을 변호하려 든다면 사실상 당신은 지금 스스로의 상태가 옳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렇지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가방을 가볍게 꾸려야 할 여행길에 그런 말은 군짐이 될 뿐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입니다. 에픽테토스가 지적한 것처럼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의 환경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면 그만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만 탓하세요. 남을 그만 탓하세요.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도 그만두십시오. 어린 시절이나 이웃을 그만 탓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장애나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비극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상황에 영향을 미칠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지속되었고 아직도 출구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려주는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는 자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들도 있지만 그 사건들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당신 책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매번, 언제나 예외는 없습니다. 사전에서 의지란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 혹은 그런 자질,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지의 시작도 끝도 당신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의지를 갖게 만들 수는 없으며 정말로 다음으로 넘어갈 의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진전이란 없습니다. 의지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하네요. 문장 끝에 그렇지만을 붙일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희생자로 둔갑시킵니다. 잠깐만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 인생에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띄엄띄엄 소심한 그런 의지가 아니라 대담한 의지.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비가 되어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할 준비가 된 그런 의지. 변화할 의지, 놓아줄 의지, 받아들일 의지, 의욕이 넘치는 진짜 마법 같은 의지.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운명은 의지를 가진 자는 앞에서 인도하고 주저하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 여러분이 운명을 좌우하든지 운명이 여러분을 좌우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인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든 안 맡든 쇼는 계속될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을 때, 그냥 숨만 쉬는 것을 계속할 의지가 없을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변화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런 거지 같은 상태를 더 이상 참고 견디고 싶지 않을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의지가 없는 게 다른 이유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의지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누구보다 잘 하는데 끝맺음은 도통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이 파고들어 보면 결국 매번 당신은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 의지가 강했다는 냉철한 현실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의지가 없었고 요요 현상이 오지 않게 살을 뺄 의지도 없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대로 사는 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태 바뀌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은가요?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게 그런대로 참을 만한 게 틀림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은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두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변화를 시작할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당신이 인생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실제로는 이기고 있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실제로는 승리의 결과라면, 여러분은 승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씩 차례로 목표를 이뤄왔고 지금까지 줄곧 승승장구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한 모든 일은 현실이 됐습니다. 아마 내가 미쳤거나 여러분이 미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당신만의 어두운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이 가장 힘을 못 쓰는 부분, 당신이 졌거나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계속 목표를 향해 밀어붙입니다. 심지어 그 목표가 실제로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말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두뇌는 늘 이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성관계에도, 당신의 커리어에도, 몸매에도, 주머니 사정에도, 그 외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기게 되어 있죠. 줄기세포 및 DNA 연구 과학자 브루스 립튼 박사에 의하면 일상에서 우리 일의 95%를 통제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중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지가 작동한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때, 퇴근길에 운전을 했는데 오는 도중의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던 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지 않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럴 때 대부분 당신은 자동주행 모드입니다. 인생이라는 진창에서 예측 가능한 들판을 아무 생각 없이 털털거리며 달리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여러 생각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생각이 명령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뇌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그 길로 몰아갑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면 당신이 갔을 수도 안 갔을 수도 있는 길을 말입니다. 수입을 늘릴 수 없을 것 같은가요? 살을 뺄 수 없을 것 같은가요? 혹시 수입이나 체중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적 신념이 행동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심결에 당신은 나는 경제적으로 이 계급에 속하고 내 몸매는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가장 익숙한 장소에 머물게끔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영역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의식하지 못하고 당연시하는 것들을 밝혀내고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과 남들, 인생에 대해 내려놓은 결론들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 결론들이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들을 깨버리고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을 벗어난 삶을 경험할 때에만 이 현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려 듭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실패자야. 나는 예전만큼 유능하지 않아. 반복되는 이런 말들이 무의식 속에 쿡 박혀 있다면 매번 당신이 이 말이 옳다는 것을 기막히게 증명해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좀 다른 믿음, 좀 더 긍정적 믿음을 증명하려면 당신이 확고하게 갖고 있는 지금의 그 믿음들이 틀렸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에게는 그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낸 아주 기본적인 토대까지 뒤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정복할 수 없는 마음의 본성을 이용해 온갖 긍정적인 목표와 꿈들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옳은 방향을 가리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선택한 일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그러니 그에 맞게 경계하라. 그리고 미덕이나 이성적 본성에 맞지 않는 생각은 품지 마라.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입니다.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라는 자기 단어는 당신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도와줄 것입니다.